안녕하세요. 와인에 빠진 코알라입니다. 자, 와인의 기초 상식에 대해 빠르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와인, 그것을 알려주마. 와, 그 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죠.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와인 하면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무슨 와인, 와인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들어도 까먹고 뭔 차인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쪽집게처럼 포인트만 딱딱 하고 찝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와인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너무 다양해서 모든 종류를 다 설명하는 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이너한 종류는 좀 빼고 가장 대중적이고 실제로 많이 팔리는 와인 종류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스파클링 와인, 포트 와인, 그리고 디저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 카베르네 소비뇽, 멜롯, 시라즈 같은 적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이에요. 여기 세 가지 포도가 레드 와인의 3대장이라 불릴 만한 아주 대표급 품종이죠. 와인 하면 딱 레드 와인을 떠올리실 만큼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와인이라 볼 수 있어요. 적포도의 종류도 많고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도 많기 때문에 레드 와인의 개수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병에 몇천 원짜리부터 심지어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비싼 와인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그만큼 다양한 맛과 향들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 레드 와인은 맛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들다는 점.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을 까지 않고 알갱이랑 껍질이랑 같이 양조를 해요. 포도 껍질에서 붉은색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붉은 액체에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서도 숙성을 거쳐서 나오고 그 뒤에 병에 주입이 된 상태에서도 몇 년 또는 몇십 년까지 더 숙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화이트 와인. 보통은 사비뇽 블랑, 샤도네이 같은 청포도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하지만 적포도 껍질을 벗기고 흰 알갱이로만 만드는 화이트 와인도 있어요. 포도봉봉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이트는 신선하고 우아한 맛으로 마시는 와인이죠. 그래서 상온에 두고 마시기보다는 서늘하게 식혀서 식사 전에 워밍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드에 비해서 뭐 복잡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아닌 보다 가벼운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보존 기간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숙성은 안 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제 와인. 로제 와인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로제라는 말이 장미잖아요. 장미빛깔이 나는 와인이라 로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이쁜 핑크색을 지닌 발랄한 와인입니다. 이 색깔 때문에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훨씬 높죠.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레드 와인을 만들 때처럼 적포도의 껍질과 알갱이를 같이 숙성을 시키다가 원하는 핑크색이 나오면 껍질을 제거해서 양조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보통은 차갑게 해서 마시고요. 맛은 화이트 와인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와인보다 좀 더 가볍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보통 마시는 와인이죠. 야외에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주말 낮에 가벼운 알코올을 겸한 파티를 할 때 환영받는 와인입니다. 색이 이쁘고 흔히 볼 수 있는 와인이 아니라서 비쌀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레드와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좀 더 저렴한 호주에서는 10불 안팎, 한국 돈으로 한 8,500원 근방의 가격을 마크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보통 샴페인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 안에 기포가 있는 와인입니다. 기포가 있는 이런 와인들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들을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샴페인들은 가격이 꽤 비싸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들은 10불도 안 되는 저렴이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샵 가셔가지고 무턱대고 샴페인 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갑이 거덜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이 와인 안의 기포는 자연적으로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랑 일단 와인을 만들고 나중에 탄산을 집어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오리지널이고 좋은 방법이겠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스파클링 와인은 파티나 축하 자리에서 따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기분을 내는 그런 와인이죠. 포트 와인. 옛날에 배를 타고 다니던 선원들이 와인은 마시고 싶은데 와인은 한 번 따면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랜디를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높여 저장성을 강화한 와인이 포트 와인의 시초입니다. 저는 편의상 포트 와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주정 강화 와인이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이에요. 와인을 제조하는 중간에 높은 알코올 도수의 브랜디를 넣어서 효모들을 싹 죽이고 발효를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분해가 덜 된 포도에 있는 당도가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포트와인은 도수가 높고 맛이 달달한 겁니다. 이 와인은 어떻게 보면 레드와인보다 더 진한 과일과 오크 풍미가 있고 액체 농도 자체도 좀 진한 편이에요. 식사를 끝난 뒤에 디저트 삼아서 한 잔씩 마시면 참 좋아요. 자, 이런 잔도 있죠. 따뜻하게 손으로 덮여서 쪽 하고 빨아 먹으면 폭발하는 맛과 향이. 디저트 와인. 사실 앞서 말씀드린 포트 와인도 디저트 와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여드릴 와인은 이런 황금색 빛을 띠고 있는 아주 달디단 와인. 프랑스에서 나오는 소테론 와인이 대표적이죠. 디저트 와인도 종류가 많은데 보통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계속 냅뒀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포도에 있던 수분이 쪼그라들면은 과실 맛이 더욱 응축이 됩니다. 이런 응축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와인들이 디저트 와인이에요. 포트와인처럼 진한 맛과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와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와인에 대한 궁금한 점,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와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와갈에서 더 좋은 지식주머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치얼스!